네, 안녕하세요. 오스쌤입니다. 이번에는 1단원의 두 번째 파트,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그 첫 번째 파트인 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우리는 원자량, 분자량, 이온식량, 화학식량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자, 원자량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요것의 질량을 12.00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하여 비교한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입니다. 이것이 원자량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면 수소 원자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자량 1의 의미는 탄소 원자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의 12분의 1배이다. 또 다른 예로 질량수가 16인 산소 원자를 볼까요? 산소의 원자량 16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의 12분의 16배, 즉 3분의 4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량에는 상대적 양이기 때문에 g이나 kg 같은 단위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또 개념이 하나 추가되는데요.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딱 탄소 원자량이 10인 탄소 원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성자 수가 다른 동위원소들이 여러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계 동위원소들의 비율을 여러 학자들이 구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탄소 원자 10이라는 탄소 원자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003이라는 탄소의 동위 원자가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의 우리 원자량은 12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있던 다른 동위 원소들과 평균 원자량을 구하게 됩니다. 다 정리한 평균 원자량은 동위 원소를 고려하게 되었죠. 동위 원소란 양성자 수 자체는 같아서 원자 번호도 같고 전자수도 모두 같지만 핵을 이루는 중성자 수가 다른 원자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모두 같다면 원자량이 동일하겠지만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원소의 원자량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위 원소들의 자연계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서 이들의 평균값으로 구한 원자량입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탄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이 12.000인 탄소 원자가 자연계에서 98.892% 정도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원자량이 13.003인 탄소가 또 자연계 일부 존재하는데 이것이 1.108%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원자는 항상 10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탄소 원자의 평균 원자량은 12.000 원자량을 가지는 것이 아까 이런 퍼센트수도 존재했고 그리고 13.003의 원자량을 가지는 것이 아까 이런 비율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자연계에 존재한 비율을 계산하였을 때
탄소 원자는 약 12.011 정도의 평균 탄소 원자량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 구하라 하면 각각의 비율을 구해서 그 비율의 평균 값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몰과 아보가드로 수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몰의 정의는 원자나 분자, 이온과 아주 작은 입자들의 묶음 단위입니다. 그래서 1몰은 각각 입자들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정의합니다. 즉 이를 좀 풀어서 말하면 물질 1몰에는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는 의미다.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 단위를 보고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은 등의 입자 1몰의 개수인 6.02 곱하기 10, 23승계를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몰당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어떠한 입자수의 개수를 구한다면 어떻게 구하시냐? 1인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것이니까 거기서 물질의 양, 몰 단위가 있는 물질의 양 곱해주면 몰 단위가 날아가면서 우리는 물질의 개수를 곱해서 전체 입자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물 분자 1몰에는 수소 원자 2몰이 있을 것이며 산소 원자 1몰이 있겠죠. 자, 다시 그러면 우리 NaCl 소금 결정체를 보시면 요 1몰은 나트륨 이온 1몰과 Cl 이온 1몰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원자량은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배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물질의 질량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질 1몰의 질량은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입니다. 이는 그 물질의 화학식량의 g을 붙인 값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기체 1몰의 질량은 그 기체의 분자량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아보가드로 법칙 등등의 다른 개념이 많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개념을 잘 입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의 질량과 몰 그리고 입자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원자량이 10인 탄소 원자 12g에는 탄소 원자 1몰,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탄소의 원자량에 맞는 해당되는 그람수는 그람수가 붙이기 위해서 즉 1몰의 개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량이 12인 탄소 원자량 1몰의 질량 즉 12g을 맞추려면 탄소 원자가 1몰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상호관계를 한번 입력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아보가드로의 수를 배웠으니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기체 1몰의 부피 즉 어떠한 기체든 간에 1몰만큼의 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을 때 그 부피는 22.4리터로 동일합니다. 언제? 0도씨 1기압이라는 같은 조건에서는 어떤 기체든지 1몰을 가지면 22.4리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1몰당 어떤 기체 분자든지 22.4리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체의 양을 알고 있으면 몰 단위로 알고 있으면 그 기체의 부피를 리터 단위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 식을 좀 변형시키면 다음과 같죠. 0도씨 1기압이라는 동일 조건 하에서 우리가 기체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 기체의 부피에 22.4를 나누면 그 기체의 양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식들의 다 모든 출처는 이렇게 되겠죠.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는 1몰에 해당하고 그 비는 어떤 부피만큼 있으면 그 기체는 어떤 개수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비율을 푸시면 위에 두 개의 식을 다 도출할 수 있으니 요 관계를 꼭 기억해 주시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개념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예시를 한 번 더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질의 양을 구해보는 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간단히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0도씨 1기압에서 5.6리터에 들어있는 질소기체의 양을 구해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0도씨 1기압에서는 어떤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22.4리터에는 1몰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5.6리터에는 얼마만큼에 들어가 있을까요? 요 식을
계산하면 우리는 질소기체가 들어있는 양은 바로 5.6 나누기 22.4, 24 나누기 5.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얻어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시를 통해서 분자수를 구해보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질소기체 분자 0.25몰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 이것도 간단하죠. 물질 1몰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가 6.02 곱하기 12, 23승계니까 0.25몰이면 4분의 1개겠죠?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0.02 곱하기 10의 23승에 4분의 1을 하면 1.0505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량 구하기를 간단히 예시로 보겠습니다. 질소 기체 분자 0.25몰의 질량을 그람수 단위로 구해보게 되면, 자, 이래 되겠죠. 기체의 질소 기체의 분자량이, 요거는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것이니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7개 7원자량이 2개이기 때문에 분자량은, 질소는 원자 14이죠. 14면서 28이 됩니다. 그래서 질소 기체 분자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28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소 기체 분자는 1몰에 대한 질량이 28g이기 때문에 0.25몰을 곱하면 7g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체의 몰 부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체 1몰의 부피가 0도씨 1기압 하에서는 22.4리터로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Wg의 부피가 V리터일 때 이 기체의 분자량 M을 구하는 공식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있다면 그때의 부피는 22.4리터일 것이고, 그때의 질량은 분자량이 됩니다. 요 개념 까먹지 않으셨죠? 1몰일 때 질량은 분자량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0도씨 1기압에 1몰에 존재하는 기체의 부피 크기는 22.4리터이고 그때의 질량은 분자량과 같습니다. 즉, 분자량만큼 질량이 존재할 때가 1몰의 개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 22.4리터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Wg만큼 질량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부피를 가지느냐, 이런 비례식 얻을 수 있고, 비례식을 풀어보면 분자량은 부피와 g을 분모한 것에 22.4를 곱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공식을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개념을 이용해서
도출하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기체의 밀도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밀도의 정의는 밀도 D의 정의는 부피 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기체 부피 1리터에 해당하는 질량을 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자량은 기체 부피 22.4리터에 해당하는 질량값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보면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밀도가 D라면 이때 기체의 분자량은, 자, 여기 보면은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밀도가 D라는 것은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리터에 해당되는 질량이 D라는 뜻이고, 하지만 0도씨 1기압의 기체 분자량은 22.4리터일 때 질량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밀도에다가 22.4를 곱한 값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즉,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리터에 해당되는 질량이 D라면 22.4리터에 해당되는 질량은 분자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식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1번과 2번을 통해서 분자량은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었고, 분자량은 그 밀도에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저기 보시면 분자량은 질량과 비례하고 분자량은 또 밀도와 비례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까지 같다면 두 기체의 질량비는 분자량비와 같습니다. 다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까지가 같다면 그 두 개의 질량비와 분자량비가 서로 같으며, 그렇단 말은 Y의 밀도와 X의 밀도비도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개념도 갑자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자, 0도씨 1기압에서 분자량이 44인 이산탄소 기체가 5.6리터가 있다. 구할 때, 자, 갈로 1번 이산탄소의 양과 질량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들어있을 거면 22.4리터 찾아오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얼마 있죠? 5.6리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X 얼마나 있는지 요거 비례식을 풀면 요런 비례식이 되고 0.25몰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됐고, 0도씨 1기압에서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분자량 같았죠? 그랬는데 0.25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이렇게 구하면, 자, 질량은
44 곱하기 0.25니까 11이 되겠습니다. 자, 용도 실기압에서 이산탄소의 밀도를 구하라. 밀도는 뭐였죠? 1리터당 해당되는 그람수였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로 2번에서 구했던 22.4리터에 해당하는 기체의 질량이 44g, 분자량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약 1.96g per 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몰의 정의,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 그에 따른 아보가드로 법칙, 또 아보가드로 법칙과 관련된 우리 정의를 대해서 분자량 구하는 것까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내용들 다 복습하면서 좀 더 기억을 상기시키고 다음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 한번 더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